자, 오늘 이제 오전에 이 내란의 실체를 이제야 아셨다라는 분이 또 등장을 했어요. 아하.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주제로 열긴 할 텐데 대통령의 이 인사권 한 방에 정치권이 완전히 그제 어제 뒤집어졌습니다. 네.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뭐 어느 쪽에선 전략적 확장이다, 누구는 또 위험한 도박이다,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론인 것은 국민의힘 표정을 보자 하니 아하. 야, 이거는 뭐 성공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요. 평가. 왜냐면 네.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멘붕이거든요. 너무 네. 궁금해요. 이분의 과거, 현재, 네. 예측해보는 미래 네. 네.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과거에는 사실 이 이혜훈 씨에 대해서는 서초에서 3선을 했죠. 네. 서초 삼선하고 3선 의원입니다. 네. 중성동을 네. 그쪽에 이제 지역구로 옮겼다가 옮겨서 하태경이랑 한바탕 대판 붙었죠. 네. 하태경이랑 이제 예선에서 경선에서 붙으면서 하태경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숫자가 뭔가 이상하다. 네. 이거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는 게 맞나? 네. 라는 뭐 그런 거를 제기했다가 예. 이제 비켜 해가지고 하태경을 치우고 네. 당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네네. 본선까지 가긴 갔는데 네. 그 JTBC 앵커 하셨던 박성준 의원인가 네, 그렇죠. 그분한테 이제 패배를 네. 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는 활동이 굉장히 뜨문뜨문하다가 네. 올해 2월에 본인 지역구나 이쪽에서 윤 어게인 활동을 또 했어요. 윤석열을 돌려달라. 네. 이런 거를 했던 게 또 그래요? 화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괜찮나 이런 여론이 상당히 이제 불이 붙었었는데 네. 오늘 이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내란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아니 이제 와서 이랬다라는 게 아니 이거 부위원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란의 깊숙한 실체를 몰랐을 수는 있겠죠. 네. 윤라인이 아니었으니까 윤건희 라인이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 내막까지는 몰랐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원장이었잖아요. 당협위원장. 국힘에서는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죠. 위원장이어서 사실은 의무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뭐 한남동에 가서 뭐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연설대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자발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자기가 당성이 충실해서 했는지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2월 7일 날 대통령께서 저를 영입하실 때 딱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중도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가 큽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이제 실용 코드, 물론 실용의 이념이 결부가 완전히 배제돼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에 지금 6개월 동안 보여줬던 일과 그다음에 쥐면 놓기 싫은 게 사람 본능이잖아요. 예. 그럼 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인간의 본능인데 네. 그런 부분을 다 떨치고 실력과 어떤 실용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등용을 했다.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 진짜 실력 있으면 어떤 진영이든지 대통합 탕평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마침 오늘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과에 이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실력이 있나요? 그 실력은 사실은 앞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간에 서초에서 3선을 하고 그 전에 뭐 KDI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경제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서 바로 등용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듣는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 아니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예를 들면은 뭐 확장 재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공격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확장 재정에서 다 퍼주면은 뭐가 남냐? 아니 정부는 어떻게 되고 이 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계속 빚더미에 앉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런 평이한 비판을 계속 받을 텐데 어쨌든 그렇다면 아예 다른 색깔이 있는 이해훈 후보자를 이렇게 딱 들여옴으로써 대통령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콘크리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시멘트만 모이면 시멘트 덤이고 자갈만 모이면 자갈 덤이 모래만 모이면 모래 덤이다. 이거를 다 한데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그런 취지를 말씀을 하실 때 다른 거를 섞자라는 말이 저는요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 자신감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어요. 또 이혜원 씨는 자갈이에요, 모래예요? 약간 느낌이 어떤 어, 진흙이에요, 시멘트예요? 그것을 역할을 해야죠.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혜훈 씨가 네. 오늘 계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네. 뭐 국힘에서도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이제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이 어느 정도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는 말을 못해요. 국힘에서는요. 계엄이 내란이야라는 아예 말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로 계엄은 내란이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네. 저는 근데 이혜훈 이 후보자의 네. 기존의 행보를 이렇게 봅니다. 예. 생계적 극우다. 생계적 극우, 생계형 극우. 생계형 극우. 네, 생계형 극우의 행보가 네.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등용, 발탁이 네. 되는 걸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말 국힘이라는 이 쪼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네. 이 정당을 더 정말 질식시키게 하는 네. 등용이었다. 예. 예. 국민의힘당이 점점 국힘당이 국임당이 되어가고 있다. 아, 그가 이제 구겨지고 구겨지고 있다 막 이런 네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그 우리 당원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있고 하지만 그 윤석열 이제 인수위가 시작되자마자 사표를 내고 또 12.3 내란 명태균 게이트 등등으로 이제 고소고발 당하고 시달려온 제 입장에서 또 좀 전에 사실은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기자 네. 간담회를 네. 하고 오고 그런 제 개인으로 보면 저도 이 내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의 기존에 왔던 경험 당해왔던 것들하고 비춰 보면 저도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같이 동의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맞다고 보고 또 대통령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동의하는 발언을 했어요.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과 복지 그에 대한 기본 철학에 자기가 동의를 하고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확장 재정 뭐 이런 부분으로 포퓰리즘이다라고 국힘에서 맞아요. 공격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끄러 임마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청문 과정이 아직 며칠 더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죠.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뭐 진정성 있게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과거에 누구든지 흠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당원들 또 지지자들에게 밝힐 부분들 명백하게 밝히고 한다면 결국은 일에 대한 능력으로 잘 평가받으리라고 봅니다. 네. 장관은 그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럼요. 얼마든지. 이거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실제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행정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생중계 업무 보고할 때 여기는 이제 행정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 정치를 하려고 들거나 과거 이제 생계형 정치인처럼 정치를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또 이제 국민들이 감시하고 압박하고 또 대통령도 그런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장관 경질까지도 할 수 있는 네. 임명권이라는 게 임명도 하긴 하지만 사실 경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가 좀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가 뭐 아무튼 재밌을 것 같기는 그러니까요. 합니다. 기대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할 텐데 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하겠지만 예. 아마 겉도는 얘기밖에 못할 겁니다. 그 이혜훈 의원 시절에 국회 정보위원장을 했거든요. 정보위원장은 이제 국정원 등등 정보기관들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득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막 일방적으로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아마 의원님들이 캥기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도는 얘기 플러스 이제 예. 내란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빼어난 어떤 정무적인 감각도 볼 수 있는 거죠. 외통수에 빠진다라는 거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통일교 하다가 이들이 딱 받으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경우에 자기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 이제 미래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되는 거죠. 예, 아니 통합하자고 하더니만 뭐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무슨 대통합.
뭐 일제에 부역했다 이런 그렇죠. 비판까지 하던데. 그다음에 찬성은 못해 이미 제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또 네. 제명도 그들의 당원 당규로 보면 아마 위법적인 절차일 거예요. 아마도 예. 그 자세히 보면. 예. 그래서 자기 모순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아. 자중질환까지 일어나고 거기에 사실이든 아니든 제2, 제3의 설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뭐 해수부 장관 후보가 누구다. 이거 조경태 누가 만들지 않아도 그거 다 장관설. 그들 내부에 이제 분란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뭐 이제 일각의 그 저희 특히 이제 CBS 이정주 기자인가 네네. 이제 그분이 또 취재에 따르면 네.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네. 소위 좀 침착한 보수 계열 있잖아요. 네. 과거에 유승민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 당에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엄청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얼마나 내부에서. 부럽겠어요. 지금 거의 뭐 국힘은 침몰하는 배 정도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는 이혜원을 보면서 네. 구출돼 나가는 이혜원을 보면서 맞아. 혼자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구나. 그렇죠. 뛰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헬기가 와서 그 사람만 데리고 구조했지. 구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헬기가 계속 오고 있어. 그럼 아. 나도 좀 구출을 그래서 해서 이제 돌면서? 헬기가 계속 저기서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혜원 장관이 지명됐을 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네. 원래 인사풀에 있었다. 맞아요. 원래 인사풀에 있었다는 말을 정도 할 정도면은 지금 정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누구든지 기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네. 이 문이 열렸을 때 나도 그 문으로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예,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승민 의원 네. 측에서 자가 발전용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국민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 측에 따르면이라고 해가지고 집권 초에 이재명 총리? 정부 집권 초에 총리직을 제안받았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난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 없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럼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는 이런 기사를 왜 자가 발전을 했다라고 봐야 저 되는 여기 있어요라고. 아, 여기 있어요. 나도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다 이런 건가요? 저 여기 있어. 아니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은 딱 부인을 했으니까. 그쵸, 그렇지만 그쵸. 여기 있다라는 존재감을 지금쯤 한 번은 그러니까. 한 번은 내밀어야 돼. 근데 오죽하면은 이제 조경태 의원에게 또 인터뷰를 하는데 네. 조경태 의원의 입꼬리가 네. 참을 수 없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냥 일단 뭐든지 간에 자신이 누군가의 눈에 든다. 참을 수 없이 입꼬리가 올라가. 그리고 국힘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그런 좀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정말 조선일보에서는 국힘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폐소생술을 항상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지를 않아. 흑마 상태예요. 제발 운동장을 넓게 써야 돼라고 네. 진짜 엄청나게 푸시를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데 자꾸 좁게 쓰고 정말. 구겨지고 있잖아요. 네. 네. 자꾸 좁게 쓰고 국임당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사실상 조선일보도 패닉에 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혜원 후보를 빗대어서 내란 주요 종사자급이다. 아 진짜로 정말. 자폭 수준으로 가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유승민 씨는 자기 따님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아무리 네. 저 여기 있어서 손 들어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아마 이제 데려다가 쓰기도 지금 곤란한 지경이 된 네. 것 아마 같고요. 경기지사 여론조사가 어젠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전체적인 순위와 그 당내 순위가 이제 그 퍼센티지가 이제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런 면들에서 이제 존재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제 이런 그렇죠. 분도 아침에 통화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한 형님이고 네. 뭐라고 아주 하시던가요? 합리적인 분이고 예. 저를 처음에 정치해보면 어때? 아, 라고 진짜요? 말씀드렸던 형님이세요. 네. 예. 굉장히 차분한 분이고 예. 사실은 이제 전혀 어떤 국힘의 그 네. 극우 성향의 이런 것과 맞지 않는 합리적인 개혁 보수 분이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총리 설 뭐 이런 것들이 늘 있었죠. 기재부 장관 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예. 언제든지 중용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네. 그런 분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분도 부산 출신. 부산 PK. 그리고 예. 이해훈 후보자도 부산 출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차관급 인사한 거 보니까 뭐 대구 경북 출신도 있고 뭐 또 강원도 출신도 막 있고 해서 네. 완전히 그 지역 안배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뭔가 지방선거를 마치 대통령이 염두하고 하신 거 아닌가 이해훈 이런 의원은 생각이 들 이제 정도로. 저 부모님 고향은 충북입니다. 부모님 예. 고향은 충북이고 이제 마산에서 시아버지께서 이제 내무부 장관을 하셨던 김태호 전 장관이고
남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장하고 했던 김영세 교수입니다. 네. 저 정치적으로도 명문가에서 이제 왔고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명문가 집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그 외연 확장을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께서 인사권 하나로 정말 이 민주당을 진짜. 중도 보수화, 이재명 정부가 이제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얻기 위한 어떤 발판을 이런 인사권으로 마련을 함과 동시에 이제 정계의 구조적 변화가 지금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정계 구조적 변화라는 게 그동안 한동안요. 정파적인 걸로 서로 하다 보니까 갈등 구조가 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할 정도의 그 파워가 있으려면 최소한 DJ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로 보면 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열린우리당 창당 등의 어떤 움직임 그걸 구체적으로 가져봤지만 실제 정계 개편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는 또 안 됐잖아요. 지금 네. 뒤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이 평면상에 있는 걸 입체적으로 놓고 보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개념 규정하고 싶어요. 기존의 스펙트럼을 좌우로 진보 보수 해가지고 뭐 극우 극좌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 수평 평면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시는 거는 대한민국의 부정 세력, 대한민국의 과거 세력, 대한민국의 미래 세력, 대한민국 긍정 세력, 대한민국을 개척해 나가는 세력 네. 이렇게 평면 자체가 바뀌었다 입체적으로 그거의 선도 주도하는 거를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전에 잘 몰랐지만 윤석열의 인사는 죄다 검사, 육사, 아, 그쵸. 충암고 아니 검사가 무슨 만물상이야? 모든 자리에 다 검사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진짜 180도 대비가 되는 이번 인사. 이런 그럼요. 거 기억나시죠? 와. 단어 고소형, 네. 회전문, 네. 뭐 돌려막기 네. 맨날 네, 기억나잖아요. 맞아요. 검사 저 징했어요. 고소형 뭐 고려대 뭐 고려대, 뭐 해서 소방관. 그때 네. 한참 문제 그런 식으로 다 자기 사람만 쓰는 거였잖아요. 네. 네. 그들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뭐를 했다 하는 것도 대부분은요. 캠프 때 들어와서 했던 사람을 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일부 이제 뭐 썼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전체적인 백지 상태에서 통합을 놓고 소위 말해서 적진에 있던 사람을 완전히 데려다가 쓴다. 이거는 아마 기존 정권에서 거의 없었던 없었어요. 일이죠. 아니 이거는 최초라고 네. 최초라고 그 네. 심지어 뭐 아무리 통합을 강조했던 그 김대중 대통령도 이 정도의 인사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좀 찾아봤더라고요. 네. 이제 조선일보 굉장히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랐어, 예, 지금. 세계적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본인을 직격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격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했던 비난했던 타당 사람을 기용한 적이 없었다. 그걸 조선일보에서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잖아요. 네. 저는 이 자신감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매 눈으로 이것에 대해서 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지켜봐야지. 그쵸. 우리가 볼 거야. 업무 보고 할 때 볼 거야. 공모회 할 때 볼 거야. 이렇게 지켜봐야지 하는 국민들에게 이 검증을 저는 넘겼다라고 보여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믿음직스럽고 좋은데 나 이해훈은 싫어. 이해훈은 좀 깨름직해. 네. 다 이런 반응이라 지켜보자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전 조선일보도 되게 웃긴 게요. 되게 웃겨요. 아니 가치와 철학이 달라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기획예산처 장관하고 대통령이 맞춰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인사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 그러면은 많아서 조선일보 아까 지금. 오윤혜 씨가 얘기한 대로 윤석열처럼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코드 인사다, 네. 회전문 그치. 인사다, 뭐 이지랄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통합 인사를 했는데 막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야 일제 부역급이다, 배신이다. 저는 서면 최고위원회의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서면 최고 서면 최고위원회가 있대요. 갑자기 유선상으로. 제명을 해버렸어. 그냥. 3시간 만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절차들이 있잖아요. 개인에 대해서 이제 청문 그 사람의 네네. 왜 이렇게 됐는지 의견도 묻고 하는 게 기본 절차가 누굴 있잖아요. 잘났다는 거예요. 다 아니,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훈을 그냥 제명시켜버렸어요. 제명시켰는데 아, 진짜요? 저희가 농담하면 세상에. 이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이해훈 의원께서 이제 내정자께서 여기서 예. 만약에 국힘에 예.
그 제명에 대해서 그 절차 위반에 대해서 예. 가처분이라든지 어떤 아유, 소송을 걸면 돌아가고 싶지 엄청 않을 웃길 거예요. 돌아가고 뭐 농담이지만. 싶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정말 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사실 조선일보를 제가 정말 이걸 어찌 언론으로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조선일보도 이렇게 말라가는구나. 그래서 조선일보가 한탄을 하면서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에 대해서 뭐 해당 행위니 그럼 아니면 또 네, 우리는 네, 네.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다. 왜 떠났는지를 생각해 봐라.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국힘 계속 이런 식으로 너네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은 사람 다 단절해 낼 경우에는 네. 윤어게인 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죠. 점점 쪼그라드는 모습을 정말 한탄을 하듯이 네. 우리가 그렇게 좀 썼더라고요. 지켜봐야 된다. 당원분들께도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DJ 대통령 때 초대 비서실장이 아마 김중권 경북 울진 출신의 김중권 비서실장이었고 당시 국정원장을 이종찬 지금 이제 광복회장 하시는 예. 이종찬 그 당시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근데 그분들의 평가가 어땠느냐? 꽤 뭐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이념이나 기존 정부에서 일한 거 전두환, 노태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조차도 대탕평하면서 가장 지근거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쓰고 그 뒤에 뭐 평가가 그렇게 제 기억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충분히 기회를 주고 이분이 진짜 일로서 승부를 볼 수 있게 네. 하는 그 부분을 보고 평가해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